예, 안녕하십니까.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 변호사 시험이 뭐 공부하는 과정도 그러하지만은 시험 보는 그 기간에도 뭐 살인적 일정이어서 대단히 이제 고생들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또 제가 문자 보냈는데 시험 치고 힘들 텐데도 답을 아주 많은 학생이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이제 통계 넣은 학생들은 175명을 넣었는데 그 통계 잡을 수 없는 좀 늦게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까지 합치면은 200명 넘는 학생들이 답을 해줘서 대단히 힘든 상황일 텐데 답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일일이 문자를 한다 해서 했지만은 또 문자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저 정형성 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대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앞으로 남은 길을 잘 여러분들이 개척해 나갈 겁니다. 일단 오늘 주제들인데 변시 이제 총평을 해야 되고요. 과목별로 총평은 제 과목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과목은 선생님들로 조언을 받아서 전문입니다. 스파르타반 성적 분석 평가해야 되고요. 객관식 예상 컷입니다. 아마 3번 때문에 많이 오셨죠. 저거는 빨리빨리 촬영해가지고 화면에 여러분 지인한테 보내도 괜찮습니다. 4번에 저는 이제 4번에 관심이 있습니다. 점수대별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절반은 안 됩니다. 절반은 안 되는데 그 절반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경하권이나 아니면은 좀 부진한 성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이 조금 더 모질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예상 컷하는 부분이 목적이 여러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예상 컷을 원하고 저는 예상 컷은 뭐 이때까지는 뭐 비슷하게 맞췄는데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향후 계획을 잘 세워서 하루라도 빨리 이제 시행착오 기간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 5번입니다. 변시 준비 시행착오 방지 체크리스트 이런 부분인데 제가 쭉 오랫동안 가르쳐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될까 안 될까 점수대가 이제 애매한 점수대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시험원 특성상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안정권으로 들어갔다 이런 학생들보다는 불안하다 이런 학생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 부분도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내가 하면서 준비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 보면 역으로 본인의 결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도 되고, 혹시라도 공부를 더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떤 방향을 잡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은 어드바이스적인 부분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학원 선택시 체크리스트 이런 부분인데 저 부분은 이제 원래 추가한 내용인데 왜 추가를 했는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변시 수험가에 지금 관리형으로 바뀌고 있죠.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어떤 학원에 대한 평가를 하자 이런 부분은 아니고 관리형으로 전환하고 또 관리형에 포인트를 두고 이런 부분이 학생들의 수준에는 맞는 전환이라고 보는데 그걸 정교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학원 운영하는데 제일 쉬운 거는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학생들을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분위기를 유지하고 안에서 질을 높인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교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없이 오로지 그냥 외형적인 부분을 갖춘 학원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잘 판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총평을 하면은 화면에 보기에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죠. 사례 부분이다. 사례 기록 객관식 이런 부분인데 헌법은 평의했습니다. 평의했는데 분량 조절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가 나오면은 매번 뭐 강의할 때도 강조를 거듭했던 부분입니다. 흥분하지 말고 양을 줄여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실제 학원에서도 앞면만 써라 이렇게 해서 많이 컨트롤을 하는 훈련을 많이 했었죠. 아마 그 부분에서 평가가 좀 득점하는 부분이 좀 달라질 겁니다. 이문은 개인적 편차가 좀 있을 겁니다. 행정법. 형사법은 까다롭죠. 다만 시간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는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민사법은 평이했고, 그 다음 기록인데 공법도 평이합니다. 평이한데, 그럼 여러분은 관심이 민사법이죠. 민사법은 변별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평가를 모아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 시험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시험이 되고 안 되고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쉬운 문제를 잘 쓰느냐 이 부분입니다. 학원의 시험도 똑같습니다. 쉬운 문제를 내면은 거기서 실력차가 나요. 어려운 문제는 다 같이 못 쓰니까 이거는 표본이 모아지는 것이고 쉬운 문제는 본인들이 잘 썼다 이런 느낌하고 실제 받는 점수하고 괴리가 되게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에서 변별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고 민사기록은 망쳐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잘 썼다 이런 학생들이 되게 드무니까 거기서 어떤 점수로서 우월성을 갖는다 이 부분은 대단히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오늘 하자는 객관식입니다. 공법 어려웠어요. 작년에는 헌법이 약간 까다롭고 행정법은 되게 어렵고 원래는 헌법은 그 수준 정도이고 아마 기출만 했더라면 조금 고전을 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기출보다는 더 많이 이제 확장 부분이 있어서 연락 오는 거 보면은 한 18개 뭐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있고 16개에서 18개 사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행정법은 조금 더 어려워졌으니까 작년보다 하락 요인이 있고 형사법은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한 4문제, 5문제는 맞히기가 좀 힘들 정도로 어렵고 또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부를 한 학생들은 다 맞히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한 30개, 32개, 33개 이 부분에 표본이 이렇게 밀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표현을 하면은 형사 객관식에서는 변별력 상실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맞은 학생이 38개 이 정도 맞았고 우리 학생 그 다음 하나 틀린 학생이 있고 그건 아주 예외적입니다. 통계적으로 큰 비중이었고 그 다음 20개대로 내려간 학생도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30개대로 몰려있다 이렇게 보면은 작년보다는 올라갑니다. 그래 민사법은 쉬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사법은 민사법 과목이 갖는 그 자체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건 쉬워도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민소나 상법이 쉬웠다 이런 평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적 분포 부분입니다. 이제 응답 학생이 한 200명 정도 응답을 했는데 제가 이제 취합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165명 정도 취합했는데 나머지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뭐 큰 더 표변으로서 변화가 있을 정도 점수대가 아니어서 이 정도 표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30점 이상을 맞은 학생이 3명입니다. 작년에 1명이었는데 조금 늘었어요. 그 다음 130점 후반대가 있으니까 뭐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0에서 130점 학생들이 작년보다는 늘었는데 작년보다 응답한 학생 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숫자가 늘었다 이런 부분보다는 비율도 약간은 늘었다 이런 부분 보입니다. 그 다음에 110점이면 120점입니다. 학생들도 두터워졌습니다. 작년하고 크게 변화폭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얻는 점수대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흔한 점수대이고 그 다음 100점에서 110점입니다. 작년보다는 이제 비율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0점 이하는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100점의 학생들은 채점하고 이제 응답하기에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평균 내면은 작년보다는 조금 오른 형태. 한 118개 정도. 이 정도가 우리 학원에 지금 평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매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17개.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성적에 대한 총평입니다. 작년보다 한 1개 정도에서 뭐 0점 따지면은 한 1점 뭐 3, 4 이 정도로 이제 오른 것 같고, 개인의 객관식 점수 변동폭은 기본적으로 15개에서 18개, 또 뭐 많이 오른 학생은 뭐 30개가 넘게 오르기도 하는데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뭐 작년에 뭐 60개, 70개에서 뭐 120개 이렇게 되니까 표본으로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주로 보면 합격 기준 한 15개에서 17개 이렇게 상회하니까 원래도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합니다. 이게 전국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우수한 집단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우수 자원이 다수 확보되어 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되면은 베리로 가자 이런 부분이 뭐 거의 이제 룰처럼 굳어져서
작년에 우리가 840점 이상 학생들을 200명 확보했고, K2에도 아주 우수한 그 원석 같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또 확보되어 있고, 이런 차원에서 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객관식, 사례 매일 시험 보고, 성적 공지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기록형은 이제 이번 기수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스터디를 주도합니다. 기록형 스터디를 하고, 이 스터디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강사 위주로 기록형 모의고사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하면은 강사 특강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베리터스가 객관식만 강한 게 아니고 주관식이 오히려 더 강합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강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4번입니다. 시험 직전까지 이제 이렇게 단합이 좀 유지가 됩니다. 이탈률이 되게 적고, 이탈하더라도, 시험 우리가 한 3주, 4주 정도는 이렇게 개인적 이렇게 정리할 기간을 갖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학원 중심으로 본인이 다른 장소에 공부를 하다가 또 학원으로 오기도 하고, 또 학원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상대적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 컷인데 아까 본 대로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4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개 정도. 근데 우리 학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내려올 여지 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년을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승 요인이 좀 있습니다. 일단 형법이 너무 고정적으로 상승 요인이, 작년에 행정법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래도 약간은 편차는 있었는데 올해는 형법 편차가 너무 적어가지고 하방을 이렇게 좀 지탱하는 역할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수대별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인데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이미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 다음 계획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인데 120개 이상입니다. 이 커트라인을 작년보다는 한 3개 정도 제가 올려 잡았는데 작년에는 101개로 잡았었죠. 원래는 104개 이렇게 잡은 것인데 그래도 120개 이상은 학원 기준으로 불합격은 없습니다. 학원에서는 저 점수를 맞는데 불합격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계속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점수가 저 정도 되면은 1000점을 넘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 학원 기준으로는 한 1100점 넘길까 못 넘길까 이 부분에 관심이 있지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은 이제 벗어난 부분이고 그 다음 112개에서 119개 부분입니다. 이것도 안정적으로 합격합니다. 이게 학원에서는 객관식과 그 사례나 기록이 이게 상반되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밖에서는 어떤 학생은 나는 객관식은 잘하고 뭐 사례하고 기록은 못해요 이런 경우 있지만 학원에는 그런 엇박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계속 같은 강도로 공부를 시키고 학생들이 공부를 소화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의 저대로 갑니다. 그래 학원 기준으로 하면은 불합격이 없습니다. 저 점수 때도 언론 취업해서 빨리 사회 진출하는 게 맞고 그 다음 100개에서 100개를 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 구간이 사기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통백을 내면은 영향을 받아요. 통백을 내면은. 통백은 만에 불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도 절대로 통백을 내지 말고 욕심을 줄여라 이렇게 해서 아는 문제 나올 때 흥분하지 말고 빈 칸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학생들은 민사법 중심으로 학습을 하든지 아니면은 발표 때까지 쉬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마 체력 소모 이런 부분이 되게 심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강도로 강도로 계속 공부해 왔으니까 그걸 이제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3개월 이상은 충분히 쉬어야 될 겁니다. 대신에 생활의 규칙성을 이렇게 좀 가지면서 쉬어야 됩니다. 민사법 중심으로 학습하든가 아니면은 취업을 해서 민사법 공부를 실전에서 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민사법을 놓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쉬는 게 마땅치가 않을 거예요. 발표 때까지 휴식한다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될까 안 될까. 또 더구나 결과가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또는 사례를 하루 적어놓으면 잘 쓴 것 같고 또 하루 적어놓으면 못 쓴 것 같고 계속 이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여동쳐요. 마음이 여동치기 때문에 공부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느냐 이건 더 안 될 거예요. 학원은 타이트하게 하니까 견디지 못할 겁니다. 학원에 오지 마시고
점수 때는. 편안하게 자신은 이제 돌보는 부분이 필요하고, 100개에서 우리 학원 기준으로 100개 단계 이렇게 하면 학원 기준은 대부분 합격합니다. 이 정도면은 약간은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례, 기록에서 충분히 만회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해도 학원 학생들은 크게 모방할 겁니다. 그 다음 95에서 99개입니다. 계속 마음이 힘들 거예요. 공부하면서 발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 기준으로 하면은 합격하는 학생이 5가 나옵니다. 이 경우도. 사례 기록을 계속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류가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90 초반대나 80대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은 좀 제가 말을 독하게 하더라도 마음 상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자력으로 학습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일단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변시가 안 되는 순간에 안 되면은 무조건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이 그냥 하위권이에요. 하위권인데 그 하위권에서도 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에 대한 엄청난 이렇게 자기 갓날을 시키고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혼자 하면. 혼자 하면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지고 내년도 안 됩니다. 혼자 하면. 그러니까 전문가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본인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3시, 4시, 5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민사 기록이나 형사 객관식 변별력이 의문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객관식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올해는 객관식, 공법이나 민사 이거는 중요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사기 점수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시험 문제를 잘 썼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역할이어서 그래서 혹여라도 사기 점수를 판단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의 편차들이 되게 큽니다. 그 판단의 편차들이 공부를 적게 한 학생은 잘 썼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험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 내가 한 줄도 못 쓸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요. 공포감 때문에. 근데 가서 뭐라도 쓰는 겁니다. 뭐라도 쓰기 때문에 나름 내가 잘 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 그다음 공부를 많이 한 학생 기준점이 높기 때문에 이거 좀 아쉽다. 내가 좀 못 썼다. 이런 판단을 또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을 나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나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재학생 학교 모의고사 성적인데 성적이 점수가 아닙니다.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선생님들이 막 주니까. 그거는 본인 속한 학교 합격률, 그 다음 거기서 내가 어떤 석차를 가졌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게 객관적이에요. 그나마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재수생은 학원 성적이나 학교 모의고사 석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 온 학생들은 학원에 오면 어느 정도 이제 우리 학원 같으면은 보도들의 이제 성적이 공시가 되니까 그 공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합격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부분은 될 겁니다. 그 막연히 4번이나 5번에 속한 학생들이 막연히 이렇게 너무나 낙관적인 상황을 갖는다. 그것도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일단은 90개 되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좀 빡세게 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90대 초반이다 80대 이 학생들은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학원에 꼭 가야 돼요. 꼭 가가지고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은 학원의 상거리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상결하고는 차이가 되게 큽니다.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 기반을 쌓지 않고 본인이 하던 대로 상결을 보내고 발표 난 다음에 학원에 와서 비로소 달린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늦어요. 무조건 늦으니까 지금 스타트를 해야 되고 타이트하게 좀 해야 됩니다. 그럼 내년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착오 방지 위한 체크리스트 부분입니다. 이것도 혹시라도 점수가 좀 불안한 학생들은 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량을 확장하지 않고 학습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착각하는 부분이 기출하고 암기장을 반복한다 이걸로 점수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점수대가 낮은 학생은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반론인가 하면 내 친구는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반론 제기하는데 친구하고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법학에 대한 소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암기장 그 다음 기출 문제 가지고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죠.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로 안 됐으면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것이고 그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내 친구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어요. 더구나 높은 점수로 합격했어요. 이런 부분인데 개인적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양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투입을 인풋을 100을 했는데 어떤 학생은 그걸 150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70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소질 차이야, 능력 차이가 아니고. 그런데 박지성이 뭐 야구를 지원한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박지성은 맞지 않을 거예요. 박지성은 심장이 크고 이렇게 되니까 뭐 이승엽이 축구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역시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더구나 이제 우리 그 로스쿨 교육이 그 학부 때 법학하고 관련이 없는 전공을 많이 단련을 하죠. 단련하기 때문에 아예 배우지 않고 법학을 처음 배우는 것보다 더 불리합니다. 반대쪽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환하는 게 더 힘든데 그분의 전환이 원활치 않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법학적 성이 약하는 친구보다는 좀 낫다 이걸 전제로 봐야 됩니다. 그 똑같은 방법을 하면 안 되고 더 양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100을 넣었더니만 나는 70이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본인은 150, 200을 넣어야 됩니다. 투입을 좀 늘려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공부량을 좀 넓혀야 되고 학원 강의에 뭐 전한다 이 부분도 시험이 안 될 정도다 이렇게 하면은 듣는 구조가 아직은 기가 안 열렸습니다. 기가 안 열렸기 때문에 말이 들릴 뿐이지 구조가 들리지는 않아요.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지금 로스쿨 분위기로는 재학하면서 학원 강의는 많이 듣죠. 영상으로 많이 듣기 때문에 이미 들을 만큼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한계점이 왔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실전 훈련을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치명적입니다. 왜 이제 모의고사 훈련이 중요한가 하면은 학생들이 잘못하면은 그냥 내 실력을 확인한다 이 정도로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모의고사를 봐서 그 다음 공부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부분을 반영해서 실력을 높이고 그 다음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반영해서 실력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연결 구조가 끊어져 버리면은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모의고사 영상에 있는 거 인강에 있는 부분을 다운받아서 우리도 풀어봐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전문가 지적을 받아야 되니까. 피드백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공부이고 기출문제를 반복한다 이 부분인데 이것도 기출문제는 지금 로스쿨 학생들의 수준이면 거의 다 반복했습니다. 반복했어요. 반복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에 또 기출문제를 반복한다 이런 얘기는 손훈련 하는 겁니다. 손훈련. 피지컬 훈련에 가까워요. 쓰는 훈련. 이제는 뭐 12터로 바뀌니까 타자 치는 훈련을 하는 건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의미가 떨어져요. 전혀 없지는 않고 두뇌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받는가 안 받는 문제인가 이것만 따져가지고 빠르게 글을 쓴다. 이건 우리 시험 수준에 맞지 않아요. 우리 시험 수준에. 또 우리가 경쟁하는 나머지 타 학생들을 고려하면은 그 방법으로는 맞지 않는다. 기출 문제라도 열심히 하지.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이고 이제는 학생들이 그 수준이 아니고 더 넘어선 수준이니까 내가 그쪽까지 이동하지 않으면은 시험 대기는 좀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교재를 고집한다. 특히 뭐 민법 얇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민법은 법의 어머니예요. 법학의 어머니인데 민법을 통해서 법학 논리를 세우는데 얇은 책으로 암기 위주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원래 시험에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말고 좀 두터운 책으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일 나쁜 게 혼자 고립된 학습입니다. 저게 제일 나빠요. 혼자 고립돼서. 혼자 고립된 부분이 혼자 학원도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고립되고 그리고 학원 안 다니고 완전히 집에 고립되기도 하고 집에 완전히 고립된 학생들이 요즘은 좀 줄어든 느낌은 듭니다. 예전엔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느낌이 들고 그 학생들이 시험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하면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세상 밖으로 빨리 나와야 되고 그 다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불합격생 중심으로 스터디를 한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 다 지금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시험이 절반은 되죠. 절반은 되기 때문에 불합격자 중에는 실력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위권이 하위권. 내가 하위권이라는 말을 자꾸 해서 그런데 객관적으로 하면 하위권입니다. 50%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하위권의 스터디를 모여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시너지가 특별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지금 행정고시나 뭐 예전에 사법고시 이렇게 하면은 경쟁률이 2차 경쟁률이 7대1 정도 되니까 떨어진 학생 중에도 합격권에 못지않게 실력이 쌓인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팀에 끼어서 스터디를 하면은 나름 이렇게 효과 부분이 있었는데 변호사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은 어려운 과정을 견디면은 나가버리기 때문에 불합격 생크리모의 스터디를 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효용보다는 되게 낮은 효용하에 여러분을 맡기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시험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본인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니까 본인한테 손해다 이렇게 봐야 되고, 혹여라도 본인 능력이 커트라인 근처다 이렇게 하면 안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팀을 통해서 얻는 그런 시너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험 떨어지면 이렇게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올려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미 30대예요. 30대이기 때문에 원래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은 같지만은 실천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극적 변화를 주지 않으면 똑같아요. 뭐 원래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그 결심이 없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파괴적으로 본인을 혁신하고 새로운 공간에 좀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를 등한시 한다 이런 부분인데 모든 책을 기본서로 볼 필요는 없어요. 모든 과목을. 근데 그래도 기본서를 봐야 되는 과목이 민법은 좀 봐야 됩니다. 약간 두툼한 책을 좀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기본서를 볼 필요가 없는 과목은 뭐 헌법, 행정법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이 중요한 과목이 있죠. 절차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런 부분은 기본서를 보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게. 기본서를 보지 않고도 시험은 될 수 있지만 효과적이고, 민법은 기본서를 통하지 않으면 실력이 안 붙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3권 정도는 기본서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암기장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암기장으로 공부하는 것이 우리 시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밖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시험은 우리끼리 경쟁해서 그래요. 우리끼리 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같은 텍스트를 보고 그중에 더 열심히 하거나 더 소질 있는 학생이 되는 시험인데 이게 완전 오픈이 된 시험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런 수험 방법은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되면은 정석대로 가서 실력을 내가 좀 기르겠다 이 방법으로 가는 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름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원 선택할 체크리스트 이 부분입니다. 첫째, 실천 훈련인지 아니면 강의 위주인지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주로 들어야 되고 아직은 지식이 좀 적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미 NC생 들어가면은, 제1생 들어가면은 강의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훈련 쪽으로 잡아야 되고, 매일 모의고사를 보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학원에 따라서 모의고사를 처음에는 안 보다가 시험 직전에 보고 이건 늦어요. 왜 늦은가 하면은 모의고사 횟수가 부족하다 이런 차원보다는 이미 피드백을 통해서 초기부터 교정을 해와야 되는데 교정의 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시험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역량을 100% 발휘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모의고사 출제 문제가 기출문제만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실력은 늘지는 않습니다. 그냥 손훈련이에요. 피지컬 훈련입니다. 브레인 훈련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주의를 해서 여러분이 봐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채점을 누가 하는가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채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험이 붙은 아르바이트생인데 이거 이제 변호사 시험을 붙었다고 해서 이제 채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능력이 있지만은 채점을 통해서 이 학생의 실력을 높이는 쪽으로 채점 못해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강사가 직접 채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약하고 이 부분을 강의에 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거 따로, 채점 따로, 강의 따로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이 잘 봐야 되고, 채점 결과가 즉시 제공되는가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이렇게 하면은 시험 본 의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바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시험에 반영하고 공부에 반영하고 이런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충분한 인원이 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뭐 20명 중에 내가 1등한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불안할 겁니다. 내가 진짜 1등인지 아니면은 50등인데 1등이라고 지금 타이틀이 주어지는지 이 부분 아주 주의해야 되고, 시험 직전까지 학습 분위기가 유지되는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습 분위기가 유지된다 해서 시험 막판이 한 달을 잘못하면은 1년 동안 공부가 허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지금 가고 있는가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학원은 실력이 검증되는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 경험한 지인들이 있습니다. 지인들이 추천을 얼마나 하는가 이 부분, 그냥 뭐 괜찮지 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거기 가라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부분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학원이 이제는 다 관령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관령이 잘못하면은 강의형보다 더 이렇게 피해를 입게 돼요. 강의형 그래도 강의를 들으니까 쌓이는 부분이 있는데 관령은 강의 아니라 시험 보는 거 위주인데 이 시험 보는 관리 부분이 이게 퀄이 떨어지면은 하루가 온전히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해당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이제 3개월 스파르타 반인데 이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관심사항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다른 부분이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졸업시험이 안 됐거나 로스쿨 3학년 재학생이나 아니면은 시비의 변실을 받는데 본인이 조금 알 겁니다. 본인이 뭔가는 지금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런 학생이면은 와서 공부를 미리 하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운영 안내인데 대부분 이제 알고 있겠지만 조금 다른 부분을 설명드리면은 모의고사 횟수가 주에 한 2회 내지 3회 정도로 봅니다. 우리가 본 과정이 시작되면은 주 6회를 보고 주 5회를 보고 지금은 이제 내용을 좀 채우자 이런 시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 3회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의는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진행합니다. 모의고사는 CBT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진행 방식은 개인 노트북을 이용해서 응시를 하고 나중에 법무부에서 사양이 발표가 되겠죠. 사양이 발표가 되면은 그때는 또 다른 뭐 환경 변화가 있으면은 학원이 대처하든 개인적으로 대처하든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선택형 모의고사나 뭐 기록형 모의고사 이 부분은 학원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학원에 오시면은 충분한 부분이고 다만 3번입니다.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인데 노트북을 이용하면은 학습의 이제 분위기, 정숙감이 이게 이제 유지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트북을 학습 시간에 쓰지 마라 이것도 이제 곤란한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학습실을 이원화 운영할 겁니다. 학생들은 신청을 받아서 나는 평소에 노트북을 써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은 반을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만 노트북이 필요하다 이런 학생은 또 별도로 배정해서 본인의 예민도에 따라서 학습실을 달리 배정하는 게 지금으로는 유일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학습 간에 이번에는 A1 간에서 할 겁니다. 그 K2 간이 그 화장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A1 간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이제 변화된 부분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현직 변호사 내지는 예비 변호사가 그 민사법 사례형 스터디 과정을 개설합니다. 이 부분도 현재 경험이 있는 부분을 치열하게 좀 전달하면 수험 감각이 있을 때 학생들이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안내지에 설명이 자세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전체 일정인데 헌법부터 시작해서 4월 21일까지 민사소송법까지 진행을 합니다. 상법은 이번 기회에는 하지 않습니다. 하루 일정은 오전에 역시 시험을 봅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강의는 작년에는 저녁에 했었는데 올해는 오후에 합니다. 저녁에 보니까 그 다음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 애로를 겪는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오후에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저녁 준비하고 내일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룸 부분입니다. 원룸인데 원룸은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하고 연동된 부분인가 하면 통학 문제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학생들이 의외로 좀 가벼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특정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역을 말씀드리면은 어제 왔던 학생도 서대문 저 뒤편에 사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한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걸리는데 통학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시간 걸려서 오면은 공부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집으로 가는데 1시간, 수면 모드로 바뀌는데 1시간이니까 길바닥에 하루에 4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한 달로 나누면 120시간 버리는 거니까 남들이 30일 공부하는데 나는 18일 하는 거죠. 이걸로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 지점을 잘 봐야 됩니다. 물론 나오면 불편해요. 나오면 불편합니다. 그래도 감수를 좀 해야 됩니다. 시험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고사에 와신 상담 이런 것도 있죠. 일부러 가시 침대에 자고 아주 그 쓴 걸 먹으면서 복수를 다짐한다 이런 부분인데 시험이 안 됐다 이런 학생들이 안락함을 계속 유지한다. 내지는 추구한다. 그게 본인은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인데 과감하게 척결을 못한다. 이 부분은
변화폭이 너무 적죠. 너무 적기 때문에 그냥 고시생이 힘들 때가 두 순간입니다. 하나는 공부가 안 될 때 힘들어요. 공부가 안 될 때. 이건 학원이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이 떨어질 때 더 힘들어요. 근데 통학을 하게 되면 공부가 안 됩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돼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고, 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결심을 하면 또 절충적으로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냥 하다가 8월 달에 옮겨야지, 뭐 7월 달에 옮겨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때는 체력을 더 이렇게 투여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 통학하느라 체력이 떨어져서 체력을 더 소모를 해야 되는 시기에 저장된 체력이 상대적으로 바닥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고생하세요. 그냥 고생. 뭐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하면 이 약물고 고생해서 그 다음에는 기준점을 높여서 내가 1000점 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준점을 높이는 게 맞는 것이지 뭐 그냥 예컨대 한 내가 30점 더 맞으면 된다, 50점 더 맞으면 된다 이 기준으로 접근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통학하면서도 되겠지만은 본인의 능력을 100% 발휘하면서 시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조금 이렇게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학원 원룸들이 있으니까요. 비용도 절약하면서 이렇게 신림동에 오면은 원룸들이 있지만 잠만 자는 방입니다. 잠만 자는 방. 우리가 활용하는 용도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니까 비용 많이 들이지 마시고 뭐 집안의 경제 사정이 어떻다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학생들은 무조건 가난하고 비용을 아껴야 되는 입장입니다. 비용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림동 원룸들 잘못 들어가면 이제 이웃방이 우리하고 생활 패턴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학생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 원룸들 오면 그래도 그런 주변의 불편함 이런 부분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사진 소개는 별도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형사법에 이제 새로운 변호사님 들어왔고 민사법도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팜플렛에 충분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30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험을 조금 기대에 못 미치게 봤다 이렇게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미래 계획을 잘 세우시면은 또 예기치 않게 또 될 수도 있고 또 안 되더라도 미래 계획을 탄탄히 세우면은 실패를 또 거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